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제주가 좋아 맛이. 네, 먼저 여기 봐주세요. 아, 제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란, 예. 푹 빠졌어요. kit과. 너무 좋아, 맛이 오늘. 아, 제주가 처음 살기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안녕하세요. 비욘디 제주 라이브 방송입니다. 아, 이제 김광정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을 없이 막 지나간 것 같아서 막 좀 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삼다수 많이 마시잖아요. 너무 덥고. 너무 덥죠. 그래서 저도 그 삼다수를 많이 마시고, 뭐 2011년에 그 제주어 창작동요 대상곡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때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폭염이잖아요. 폭염이죠, 네. 심지어 이제 파리는 엘프탑이 휠 정도다. 엘프탑이 휠 정도. 이러면서 이제 정말 폭염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사드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제주에. 다 함께 네, 다 함께. 모여라. 네, 약간 모두 이런 함께. 거죠. 모두 함께. 그걸 이제 그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경치도 너무 좋고, 요거 이렇게 그 커피도 맛있어가지고 단골 손님도 꽤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 시그니처 메뉴인 그 제주 콩가루 저기 크로플. 네. 그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제주 콩가루 오메기 크로플. 그것도 한번 꼭 드셔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제주하면 익숙해 아시는 애월에 애월에. 네, 애월 하귀리에 위치해 있는 카페고요.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도로로도 유명한 도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협찬을 받기보다는 이제 서로 좀 이제 네. 장소 제공을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제주 오시면 어디 가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카페 모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또 아름다운 해안뷰와 더불어서 오늘 또 유익한 건강 정보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원장님과 방송을 할 때는 네. 오늘은 또 무슨 날일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오늘 또 무슨 날이 있긴 있을까요? 네, 오늘도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마침 또 알아봤더니 오늘이 그 정보 보호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보 보호의 날이라서 좀 준비해봤는데 이게 2009년에 그 디도스 공격이라고 있었어요. 디도스 공격. 그게 그 해커가 이제 그 정보망을 마비시키는 2009년 뭐 7월 7일 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디도스 공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2012년부터 매월 둘째 주, 7월 달 둘째 주 수요일에 이렇게 이제 정보 보호의 날로 사이버 공격도 이렇게 좀 예방하고 네.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정보 보호의 그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또 생활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고 보시면은 이제 해커들 조심해야죠. 그리고 정보 유출도 좀 조심해야죠.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다 뭐 요즘에 뭐 딥페이크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뭐 스팸 메일 같은 거 악용한다든지 해킹, 뭐 사이버 범죄 이런 거 많잖아요.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정보 보호의 날도 있으니까 한번 뜻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 했던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좀 최근에 또 이제 어떤 어떤 그 텔레콤 회사에서 해외로 그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무슨 그런 것도 있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의 정보는 안전하신가요? 이제 정보 보호 방법을 한 3가지로 크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나 문자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누르지 않기. 예. 백신 프로그램은 꼭 스마트 기기라도 컴퓨터라도 꼭 까셔야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가 정말 쉽사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또 위험성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도 그렇고 또 의료 정보도 이제 의료 정말 이게 정보도. 올바른지 맞아요.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 정말 원장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 재생주사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유익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2탄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재생주사 치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 실시간 채팅창 활용해 주셔서 우리 원장님께 무엇이든 또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닐리리 만보님 안녕하세요. 시간은 흐른다님께서도 뷰가 엄청 나네요. 네, 플로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조아마씨 노래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빈티지 1985님 안녕하세요. 이니전님, 제주는 얼마나 덥나요? 폭삭 더워 맛이.
아유, 막 도착하자마자 막 폭삭 속는 기분이 폭삭 들죠. 아, 이게 또 제주는 습하다 보니까. 습해요. 근데 오늘은 좀 선선한 것 오늘 같아요. 선생 바람도 불고요 오늘은. 네. 자, 제주도 날씨가 참 변화무쌍해가지고. 맞아요. 또 네.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섬이라. 오늘 또 여행하시기 좀 괜찮은 날씨다. 네, 선선해요 좀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네, 우리 개런티님께서도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와 카페 모델 기억할게요. 선생님이 매우 유쾌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자, 아침 방송에 최적화된 남자 김광정 원장님과 함께 이 재생주사 2부 한번 들어가 보겠고요. 우리 개런티님이 가장 먼저 질문을 남겨주셔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경에 처음 어깨 석회를 발견해서 지금까지 왼쪽 어깨 석회 분쇄 흡입술 중 총 3번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총 6번의 체해 충격파 5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이 너무 심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병원 측에서는 석회 제거한 자리에 구멍이 생겨 이 통증이 생긴다 해서 재생주사 한번 맞아보자라고 하시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 이게 근데 환자분의 그 직업력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나이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마 초음파 보면서 석회 분쇄 흡입술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을 거고 근데 하셨을 건데 이게 이게 참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초음파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단을 바꿔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큰 병원에서 MRI를 반드시 찍어보자고 합니다. 저는 그럴 때는. 그래서 MRI가 혹시나 숨어 있는 안쪽에 혹시나 이제 그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우리가 50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아파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이게 길면 3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통증이 극심하게.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슬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초음파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MRI를 꼭 찍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재생주사 지난달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맞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원리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원장님이 준비하신 2탄 PPT 먼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Q&A에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쿠가가 들어보시겠습니까? 라는 사투리입니다. 오늘 2부로 태반이랑 콜라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난 달에 이제 푸르로랑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태반 주사 그리고 바이오 콜라겐, 생체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아텔로 콜라겐이 주로 많이 써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태반 주사는 보통 이제 라이넥이라는 그 제품이 좀 대표적이긴 합니다. 이제 자하거 가수 분해물 좀 어려운데요. 이게 자하거라는 한자 말인데 이건 사람의 태반, 인태반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한자를 좀 많이 쓰잖아요. 한자를 써서 이제 그걸 이제 수입 제품이라서 이 자하거 가수 분해물이라고 해서 여기 따오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오른쪽에 분류해 보시면 오른쪽에 자하거 출출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태반을 최대한 보존해가지고 그 안에는 아미노산, 뭐 단백질,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유효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출해서 이제 뭐 산부인과에서 갱년기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쓰이고 대표 제품으로는 플라몬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있는데 이걸로 또 좀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그런 걸 우리가 자하거 가수 분해물. 근데 분해할 때 무조건 분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완전 가수 분해물이 생기면 안 좋단 말이에요, 인체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아세톤이라는 걸로 탈지를 해요. 탈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가수 분해물이 안 생기도록 그 펩신이나 염산으로 또 가수분해 처리를 또 조작을 해서 주사액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라이넥주가 되게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입자가 이 보면 추출된 성분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것, 펩타이드라나 아미노산이 더 작은 단위로 해서 그러면 이제 뭐 만성 간질환이라든지 간 기능, 뭐 그 간 기능 개선, 또 피로 회복에 쓰일 수 있는 수액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흔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미용 재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현재로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생이 된다는 걸 알려져 있으니 지난번에 DNA 주사도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골격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재생 촉진을 위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수입 제품이고 이게
왜 라인액이냐?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서 그 프랑스 내과 병리학자인 그 이분이 한 17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윤상 위축성 간 경병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처음 기재하신 분이고 분이 우리 청진기 있죠, 청진기. 네. 처음으로 청진기를 고안하신 분이에요. 와, 라인액이. 예, 라인액이 이런 분이 그래서 청진기를 고안하신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라인액이라는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력학적 인자예요. 이제 먼저 간세포 성장 인자.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간세포 성장 인자가 있으면 피로도 좀 덜하고, 예, 간세포 또 재생 효과가 촉진도 되고, 그리고 신경세포 성장 인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근골격계에도 쓰이고, 그리고 표피세포 성장 인자 이게 있어서 그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이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섬유 성장 인자라든지, 그래서 여성 호르몬 활성화 인자가 있어서 더 예, 좋게 피부 미용에도 많이 쓰이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근골격계 통증이랑 신경계 통증 이런 게서 그 통증 치료에서 어떤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 신경, 근육, 인대 이런 손상된 조직에 효과가 있는데 보통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주입을 합니다. 그 손상된 부위에 보통 권장되는 건 일주일에 뭐 한 번씩 3회에서 5회 정도 권장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염증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염증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대신 이제 그게 딱 대비되는 게 항염증 효과로 가장 좋은 게 이제 스테로이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적절하게 치고 빠지면 좋은데 과소형만 안 하고 안전하게만 쓰면 좋은 그 치료인데 이게 스테로이드는 또 그렇게 장기적인 주사 처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 염증은 깔아고 싶은데 어떤 환자분들마다 다 니드가 다 다른데 나는 스테로이드를 싫어요. 나 절대 안 마실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그 대체제로 태반 주사를 드립니다. 대신 항염 그 효과는 스테로이드만큼은 강력하진 않지만 대신 이제 횟수를 좀 더 많이 맞아도 괜찮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걸 권유드려서 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차별점이 좀 반복 투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복 투여할 때 조금 제한점이 걸리지만 이거는 이제 제한점이 걸리지 않고 반복 투여가 가능하죠. 예, 안전한 편이죠. 이게. 네. 그래서 조직 부종도 또 감소시키는 임상적 효과가 같이. 그 태반 주사 부작용이랑 주의사항. 근데 거의 이제 그 부작용은 잘 없어요. 간혹가다 대신 이게 사람 태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면역 반응 정도 그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부작용은 주사 부위에 발적이 있어요, 뭐 가려워요, 부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 정도 제가 해놨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안전하게 쓰고요. 그리고 뭐 메스꺼운 구토가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는 인부나 수유부에 대한 투여에서도 아직 이상은 보고되지 않아서 예,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인부나 수유부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조심스럽죠. 예, 이게 그러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 케이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영유아랑 소아에 대해서 또 안전성이 미확립됐기 때문에도 안 쓰고 그리고 특히 고령자에서는 생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투여해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콜라겐 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아텔로콜라겐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한 10년 전, 8, 9년 전 이럴 때는 이제 콜라겐 주사를 썼었어요. 이제 지금과 달리 아텔로콜라겐 말고, 예, 콜라겐. 그러니까 이게 그 근골격계 조직에 즉 뭐 힘줄이나 인대, 우리 몸의 모든 이런 인대 힘줄 재생과 회복을 돕는 비술적인 치료법인데요. 예, 흔히들 많이 쓰이는 치료긴 하고 좋은 치료긴 합니다. 이제 대신 이제 과거의 콜라겐은 뭐 8, 9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그 출시된 상품 기준입니다. 출시된 상품 기준인데 그때 이제 그 인체 면역 원성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팔꿈치에 이게 아파서 찢어져 있는데 나는 수술은 하기 싫고 뭐 이쪽으로 그 재생을 시키고 싶고 할 때 콜라겐 놓고 나서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뻣뻣하고 엄청 아팠어요. 왜냐면 그만큼 면역 원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원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게 실제 제품 그림이고요. 이 콜라겐을 보시면 양쪽에 말단에 그 텔로펩타이드라고 있어서 얘네가 이제 면역 원성을 높이는 원인이다 해서 얘를 이제 양쪽에 말단 텔로펩타이드를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을 통해서 단백분해 효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제거를 한 거죠. 제거를 해서 이제 거부감을 적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정성도 높고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아팠던 거 이제 해도 그냥 한 하루 이틀, 길어도 하루 이틀
그리고 전혀 뭐 괜찮은 사람도 꽤 많고 그래서 이제 훨씬 그 이제 수능도가 좋아졌죠. 예, 수능도가 좋아져서 예, 그렇게 하고 과거보다 더 이제 면역 원성이 이렇게 아테로콜린. 그러니까 마치 이건 약간 좀 오늘의 정보 보호의 날도 되게 되지만 좀 쓸데없는 정보도 같이 포함된 이 정보만 딱 필요한데 쓸데없이 정보 과거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걸 약간 좀 제거해서 좀 엑기스 정보만 딱 이제 추출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의 범위 안에서 연결시키자면 아무튼 그 과거의 일반 콜라겐보다 좀 더 뛰어난 예, 세포 재생 효과가 또 있다고 하고 통증도 당연히 덜하고 예, 일상 복귀도 좀 빠른 편이고 주로 이제 초음파 가이드 초음파를 반드시 봐야 돼요. 거의 주로라고 써 있지만 그래야 더 정확하게 주입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듯이 그 아까 청진기 얘기했지만 네. 그 정형외과 계통의 근골격계 의사들의 이제 그 청진기 같은 게 초음파거든요. 예, 실제로 눈으로 보듯이 예, 내과 의사들은 이제 청진기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환자 상태를 더 파악하니까 네. 훨씬 더 유용한 기계죠. 이 초음파가. 그래서 시술 시간도 이렇게 짧고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자 이제 그 증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연구문 논문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병원의 증례도 한 2가지 정도 가져와 봤고요. 이제 세계적인 대가세요. 서울성모병원의 이제 김양수 교수님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이제 비수적 치료법으로 아테로콜라겐을 한번 94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스포츠 의학회지에 실린 그 실제 논문을 가져와 봤어요. 앱스트랙트를 갖고 와봤는데 이게 실제로 그 94명 가지고 무작위 그 배정법을 이용해서 이제 시행한 그 시술이에요. 초음파로. 실제로 이게 그 바늘이 보이죠? 바늘도 보이고 이게 찢어진대요. 노란색 그 화살표 보면 여기를 부분 파열이 있는 데를 이제 아테로콜라겐을 주입하는데 이제 그 그룹 1은 0.5mm 아테로콜라겐, 그룹 2는 1mm 아테로콜라겐, 그룹 3는 이제 식염수를 통해서 해봤고 보통 평균 이제 관찰 기간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그 경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MRI를 해봤더니 사이즈가 이렇게 이게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하얗게 된 데가 찢어진 데예요. 네. 찢어진 데인데 이게 그룹 2 1mm 양이 많이 들어간 데는 확실히 사이즈가 많이 줄더라. 36% 정도나 줄더라. 그리고 이렇게 6개월 후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6개월 후에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메꿔졌죠. 네, 파열이 많이 메꿔진 실제 그 연구 논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알기 쉬운 표로 정리하자면 이제 그 증상이 있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에서 아테로콜라겐 주사의 효과를 본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94명을 가지고 그룹 1, 그룹 2, 그룹 3 이렇게 해서 32명, 30명, 30명 평균 나이는 한 58세에서 60세 정도 되는 이제 환자분들의 파열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4.7개월. 그래서 세계에서 건네 실질 파열이죠. 건네 주사를 했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 통증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스코어를 좀 평가를 한 거죠. 하고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한 거고. 그래서 MRI도 6개월 이후에 이렇게 시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1이랑 그룹 2 실제로 아테로콜라겐이 들어간 데는 그 P-밸류라고 하는데 0.05 이하. 이게 이제 당연히 식염수만 들어간 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런 근거 있는 논문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증 점수도 좀 이렇게 개선됐고. 자, 대신 이제 약간의 한계는 실질내 파열에서 이제 한 거고요. 실질내 파열에서 한 거고 이제 파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깥쪽 파열은 저명랑 병변 쪽의 파열인데 그쪽에서는 시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쪽 파열, 또 관절면 쪽의 파열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실질내 파열에는 효과가 좋으나 이제 다른 쪽에서 관점에서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는 아직 알려져 있고 앞으로 더 연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이게 서울 백병원의 그 조재호 교수님 이 팀이 2013년에 했던 케이스예요.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이거 초음파 사진인데 그 아테로콜라겐을 이제 왼쪽에 족저근막에 있는 분들한테 54세 여자분한테 실제로 넣어서 2주간 관찰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0.44 정도의 그 두께 있었는데 그게 좀 두꺼웠었는데 염증이 있으니까 붓겠죠. 근데 있었는데
2주 정도 후에 관찰했는데 0.36으로 감소하더라. 그리고 통증 점수 처음에는 통증 점수 10점 만점에 7점이었는데 이제 2점 정도로 3점 정도로 이제 줄더라. 이렇게 많이 효과를 나왔네요. 많이 나왔죠. 실제 케이스. 그리고 그 양쪽에 아킬레스 그 손상 있는 분, 염증도 있고 손상이 있는 분의 실제 케이스인데 그 선병원의 그 김준범 교수님 팀인데요. 이분 이제 그 16개월 동안 관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걸 약간 요약한 건데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라이트, 레프트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이 약간 힘줄이 약간 부어 있고 염증이 있고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일주일도 관찰하고 4주도 관찰하고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너무 아팠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초음파 보면서 일단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경과를 지켜본 거죠. 그래서 16개월 후에 이렇게 초음파를 하겠더니 염증도 많이 깔아앉고 많이 호전되고, 네, 손상이 호전되고, 그리고 통증 점수도 이제 10점 만점에서 뭐 0에서 1점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는 케이스 이게 있고, 그리고 자 여기는 제 실제 케이스입니다. 저희 병원 실제 케이스인데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엑스큐브 70 이게 그 대학병급 그 이제 첨단 좋은 장비인데요. 하이엔드급 장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MRI보다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 초음파가 다 각각의 MRI에서 안 보이던 게 초음파에서 보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김광정 OS 보이잖아요. 김광정이니까 보이잖아요. 실제 그걸 따와왔는데 그 55세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통증 점수 7점에서 8점 정도로 왔고 이제 그 2달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한 달 동안 왼쪽 어깨에 대해서 한의원도 치료해보고 다른 통증과 치료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도 호전 없어서 그냥 닥터 쇼핑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 아파 죽겠으니까. 야간통도 있고 뭐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이제 닥터 쇼핑이 안 나오면 같으면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저한테 오셨어요. 저한테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방 굴곡이나 외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깨 그 움직임에서 종말과 통증을 보이셨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봐봅시다 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2023년 4월 6일 날 초음파 사진에서 이렇게 극상건이 20% 정도의 실질 파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그럼 난 빨리 낫고 싶다는 니드가 있고 통증도 덜 하고 싶다는 니드가 있어서 일단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좀 가격이 좀 나가요. 가격이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동의하에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회 아텔로콜라겐을 그 초음파 가이드 하에 정확하게 주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경과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그리면은 2023년 5월 10일 날 통증도 많이 줄었고 통증 점수도 그 7, 8점에서 이제 1에서 2점, ROM도 그 어깨 관절 운동 범위도 많이 좋아졌고 통증도 이제 야간통도 없다 그러고 여기서 다 이렇게 공간이 작아서 잘 써놓진 않았지만 초음파상의 실질 파열이 또 10% 미만으로 많이 확인됐고 우와, 그래서 졸업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노영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원장님 종교 없으시면 천주교 좀 믿으시라고 오시고 또 환자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이제 고마우신 분이신데 네. 저도 이제 뭐 그분이 또 저한테 고마우니까 또 환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저도 이제 그죠. 이렇게 좀 의사를 하면서 좀 뿌듯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어떤 무릎 지금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 의료 보호 환자분들이셨는데 두 분 자매인데 나이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좀 내가 잘해 드리죠 당연히 좀 약간 좀 혼자 사시고 약간 독거노인처럼 이렇게 사시는데 무릎이 아팠고 어깨도 아픈데 내가 지금 최대한 잘 해드려요. 주사 치료도 해드리니까 그분 단골 손님 한 4년 됐구나. 이제 4년 됐는데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그 저기도 있을 때도 오셨고 여기 오셨을 때도 오셨고 했던 분인데 그 얼마 전에 또 실제로 식혜 만들어 보셨어요. 식혜? 식혜 안 만들었어요. 식혜 손 많이 가잖아요. 간대 그거. 내가 식혜를 중점이죠. 그거를 갖고 왔어요. 2개를 그 페트병에. 마음이 담긴.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이 그걸 좋아하는데 그거 엄청 많이 아직도 있는데 냉장고에. 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딱 하나씩 이렇게 다 열갈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보람을 느껴요. 내가 최선 다해서 환자를 어떻게 낫게 안 너무 감사해요. 또 뭐 커피 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동 감사합니다. 스토리. 우리 직원들한테 쏘이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뭐 네. 직원들도 좋아하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대신 이게 그
이게 만약에 이걸 만약에 방치하잖아요. 네. 통증, 이분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뭐 괴로워서 오셨지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방치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부분 파일이 있는데 그걸 방치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20개월에 6mm씩 부분 파일의 크기가 커져요. 그럼 나중에 공사가 작은 걸로 막을 걸 더 큰 걸로 막아야 되는 공사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네.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회전근개 파일은 보통 50% 이상이면은 이제 무조건 꼬매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아테르콜라겐은 30% 이하면은 좀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제 네. 50% 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30% 이하면 효과가 꽤 좋고 졸업을 많이 시켰었어요. 제가 지금 케이스를 2개밖에 안 갖고 왔지만 그래서 이거는 꽤 좋은 치료예요. 이거는 아테르콜라겐은 진짜 좋은 치료고 대신 비싸서 그렇지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커버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권유드립니다. 이거는 권유드리고 나는 수술이 싫다. 수술을 했다 해도 그 회전근개 파열에 봉합술을 했다 해도 6주 동안 이 어깨 보호대를 차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어깨도 근육이 빠지고 또 굳어가잖아요. 또 그 재활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날아가는 거야, 그냥. 시간이. 나는 이게 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고 봉합 수술을 했다 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3에서 6개월 정도에 수술했다 해도 42%에서 재팔이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적극적인 치료 해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말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의나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 시에는 MRI도 찍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통증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증례인데요. 실제 우리 병원 증례예요. 이제 이분이 48세 남자분인데 이분도 왼쪽 어깨네요. 왼쪽 어깨인데 통증 점수가 8점에서 9점이에요. 이분이 2023년 12월 23일 날 눈길에 제주말로 와닥창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와닥창 미끄러져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일단은 어깨 보호대도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번 지켜보자. 단순히 염좌일 수도 있으니까. 네. 물리치료도 하고 약 처방해드리고 좀 나아지면 이거 심한 건 아니구나라고 경험적 진단 내리시고 윗단계까지 안 갔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야간통도 있고 2주 동안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면 이제 ROM도 어깨 관절 그 운동도 이제 뭐 전방 거상도 60도밖에 안 올라가고 외전도 60도밖에 안 들어가고 뒤를 아예 못 돌리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초음파를 볼 수가 있다 해서 초음파 검사를 이제 동의하에 하고요. 극상권이 이제 이렇게 20% 정도 파열된 거에 지금 발견됐어요. 발견돼서 이분이 나 빨리 낫고 싶다. 나 이게 그걸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빨리 낫고 싶다 해서 이제 아테르콜라겐도 여러 가지 옵션들 얘기하죠. 충격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난 빨리 낫고 싶다. 제일 좋은 치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수술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같은 날 이제 동의하에 아테르콜라겐을 주입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이분이 야간에밖에 못 들으신 분이야. 이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야간에밖에 저는 야간주로 하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그 1, 2주 간격으로 1회씩 총 6회 정도의 아테르콜라겐을 주입을 해서 점점 나아졌어요. 이걸 다 담지 못해서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점점 좋아져서 많이 좋아져서 이분의 이제 통증 점수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한 6회까지 하니까 한 2달 반 정도 되더라고요. 2달 반 정도 해서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야간통도 없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 졸업을 시켰죠. 졸업을 시켜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냥 있지 마시고 근육도 많이 빠져 있으니 스트레칭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도 이제 처음에는 부하 없이 아령 같은 거 없이 맨몸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령 같은 거 작은 거라든지 뭐 200g, 300g부터 그다음에 밴드 운동 같은 거 그 강도가 더 조절돼 있으니까 세라밴드라든지 이런 걸 하셔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좋아져서 웃으면서 왔어요. 한번 나 어깨 어떻게든지 MRI 찍을 시간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경과 초음파를라도 보고 싶어서 한번 왔어요. 이런 케이스 제가 이제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2024년 6월 4일 날 이분 또 7시 11분에 왔잖아 밤에 오후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10% 미만의 실직 파일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환자분에서 웃으면서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성공 케이스 물론 이제 다 성공하지 못하지만 이제 성공 케이스가 성공률이 높은 편이긴 해요. 이게 아테르콜라겐이. 자 그래서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근골격계, 뭐 힘줄이나 인대나 근육 근막에 이 비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또 결과도 좋은 치료다. 좋은 효과도 효과다. 좋다. 예. 그리고 대신 한계는 모든 그런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이 어렵죠. 그래서 이게 대신 제가 경험상 이제 문헌상에는 50% 이하에는 정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분 파열에는 제 경험상은 30에서 50% 정도는 이제 큰 병원 가보시라고 저는 하는 편이고요. 30% 이하는 제 경험상 괜찮은 편이었어요, 결과가. 30% 이하 부분 파열일 때.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 안 가게 제가 잘 커버해서 졸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복 기간도 단축을 많이 시킬 수 있죠. 그래서 회복 기간도 많이 시키고 효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네. 일상 복귀도 빠르고. 대신 이거는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권장하고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약간 한계점은 있다. 네. 그래서 대신 이거 부작용 위험이 낮고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고 복귀도 빠르고. 대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따라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아까 관절면 쪽, 그다음에 저맥낭 쪽, 바깥쪽 안쪽 뭐 이렇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상 부위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다. 실질 파열에는 어깨 힘줄 파열에 실제 파열에는 효과가 좋더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제 논문이 다 나와야겠지만은 향후에도 이게 지금도 현재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조직 재생 분야에서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고가의 비급여 치료다. 예, 이 정도. 네. 오늘 준비된 거 이것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꼭 올라오는 질문이 이제 비급여다 하면은 뭐 실비 적용이 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질문들 많이 그러게 하시잖아요. 말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민감하지만 이제 그게 실비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의료기기로 실비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도 효과적이고 또 이런 치료 방법이 있구나. 네. 또 이런 좋은 사례들도 있었고 네. 졸업생들도 계시구나. 네, 맞죠. 알 수 있는 그런 PPT 자료였습니다. 음. 자, 그 사이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물 한모금님께서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으니 프롤로 주사를 맞자고 해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주사를 맞는다기에 어떤 주사냐라고 여쭤봤더니 태반 주사를 맞는다 하시더라고요. 이 프롤로 주사는 인대 강화라고 하지만 이 태반 주사는 왜 맞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프롤로의 성분, 네. 그 포도당 성분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태반 주사도 이제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인대 강화에 아까 조직 재생 그리고 염증 강화, 염증 깔아앉히는 효과가 감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일단 염증 완화를 좀 약간 좀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태반 주사는 이제 저는 태반 주사보다는 전 DNA 주사를 좀 같이 섞어서 쓰는 편이고 동의하에 쓰는 편인데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닐리리만보님이 어머니가 3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최근 들어 태반 주사를 맞으니 몸이 훨씬 가볍고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도 태반 주사 맞아도 되나요? 예. 그 태반 주사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피로 회복에 되게 좋아요. 오. 피로 회복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간 기능 개선을 한다 했잖아요. 네. 이게 또 그리고 태반 주사를 맞고 일부러 피부가 좋아지게 하려고도 맞아요. 오, 피부과 그런 있어. 효과를 그런 효과가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생기도 나는 것 같고 허리도 이제 이게 뭔가 허리 수술해가지고 좋아지는데 거기까지 덤으로 이렇게 약간. 그리고 만약에 근육이 아팠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근육에 좀 많이 놓는 편이긴 해요. 뭐 허리 쪽에 근육에 초음파 보면서 근육 손상인 부위를 발견을 하고 초음파 가이드 하에 이렇게 주입을 해서 어머니 여기 이쪽으로 아픈 부위입니다. 태반 네. 주사 놓겠습니다. 여기서 해서 좋아지면 재생도 시키고 통증도 덜하면서 이제 본인이 몸에 돌잖아요. 가뿐함도 가뿐한 덜고. 느낌도 생기고. 아. 이게 일석이조 이런 효과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 꽤 있고요. 네. 자, 닐리리만보님이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고요. 뷰가 너무 좋네요. 제주 가고 싶어요. 오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혼자 없어요. 감나무님은 저희 어머니가 팔꿈치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약 한 달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효능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DNA 주사를 맞아보자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네, 예. 지금 현재 이미 DNA 주사 3번째 맞고 있는데 호전도 없고 통증이 더 옵니다. 이 병원 치료 전에는 팔꿈치만 아팠는데 지금은 팔 전체 부위가 아프다고 하시네요. 아파서 잠도 잘 못 주무시는데 다들 DNA 주사를 맞으면 좋다 하던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어떤 데는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초음파 없이 주사를 놓는 데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초음파 가이드 하에서 한번 맞아보시길 다시 한번 권유드리고요. 예, 아니면 그 선생님 병원 말고 딴 데 초음파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서 네.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고 DNA를 한번 정확하게 주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으면 잘 안 까놨습니다. 또 파열 부위가 예상보다는 좀 더 많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이상의 파열이 있거나,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좀 이게 DNA 횟수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왜냐면 한번 DNA가 들어가면 빠르면 4주, 길면 12주 정도까지 그 재생 그 힐링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반짝반짝 이렇게 그 효과를 내는 건 스테로이드고요. 이 재생 주사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것도 않고 좀 시간을 두고 진득하게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한번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그 통증의 원인이 팔꿈치 안쪽 관절면 쪽의 문제인지, 예, MRI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초음파는 관절면 안쪽까지도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I를 한번 찍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네. 자, 기적이 일어나나님은 원장님 엘보우에도 재생 주사를 맞이 맞나요? 일부, 예, 재생 주사 많이 맞습니다. 예, 재생 주사 많고 실제로 물론 이제 이분들을 또 끌어오기가, 물론 프로로는 끌어오기가 제일 힘들고 왜냐면 그다음 너무 아파도 책임져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대체적으로 쓰는 게 DNA. 비용이 좀 이 아텔로콜라겐에 비해서 좀 비용 대비 조금 저렴한 편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민망하지만 또 실비 적용되고 하는데 그걸 해보다가 그래도 안 나오면은 6단계로 좀 권유드리긴 하고요. 이게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긴 하죠. 그래서 네. 그걸 보십니다. 자, 그리고 만두님께서 DNA 주사와 프롤로 주사는 다른 걸까요? 예, 지난 방송 지난달 6월 10일 날 말씀드리긴 했는데 프롤로랑 다릅니다. 네. 프롤로는 이제 일부러 설탕물 이런 고삼투압에 있는 물질을 넣어서 가두리 양치장처럼 이거를 일부러 손상을 시켜서 염증을 일으켜서 좀 오래 일을 해라. 우리 몸에 그런 순수한 물질들이 재생제들이 들어가서 재생을 시켜보자라는 의도로 된, 예, 그런 아이디어의 주사고요. 예, DNA 주사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DNA 성분들을 추출해 가지고 특히 연어 정소에서 그런 성분들, 비슷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추출해서 가공을 해서 근골격계로 쓰이기에 나온 주사고요. 예, 좀 다르죠. 지난 방송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마침도 피디님께서 재생주사 프롤로 DNA 등의 이해와 적용 일부 이렇게 또 예. 타이틀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B.O.D 감사합니다. 검색창에 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예. 지난달 방송편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람님이 선생님 허리 통증으로 재생주사 치료를 했는데 맞을 때만 나아지고요. 금방 다시 통증이 와요. 주사가 잘못 주입된 걸까요? 초음파로 보시면서 주사를 놔주시긴 했는데 저도 재생주사를 처음부터 쓰진 않고요. 그냥 통증 주사를 써요. 저는 리도케인이랑 노말셀라인 들어가 있는 생리식염수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그 척수 뒤쪽에, 그 척추 쪽에 뒤쪽에 약간 말단신경 타겟으로 이제 약간 본 컨택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급돌기를 좀 찾으면서 놓으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서 이제 허리 통증 보통 근육이나 근막 통증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컨트롤하면은 통증 주사 들어가면 많이 좋아지고 안 움직였던 게 뻣뻣했던 게 확 좋아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재생주사까지 넣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니드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초음파 상에서 손상이 발견됐거나 해서 이제 동의하에 했겠죠. 저는 뭐 처음부터 하진 않지만 환자분께서 좀 니드가 안 하고 손상된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원장님 뭐 이게 재생을 좀 시켜야 되는, 손상을 좀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 그럼 동의하에 또 추가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게 초음파 주사가 그게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처음부터 재생 주사를 섞지는 않고요. 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데 다시 만약 아프다. 이거는 이제 보통 저는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치료했는데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통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범인이 한 개가 아니라 2명, 3명, 4명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다른 더 이제 2차 주사, 신경차단술 주사라고 또 있어요. 네. 물론 이제 MRI 찍으면 더 좋겠지만 MRI는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들고
그리고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까지 나오려면은 한 1, 2주, 평균 1, 2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파 죽겠는데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죠. 경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 이게 뭐 그 윗단계 치료인 신경차단술을 해보기도 해서 경험적으로 이게 나중에 진단을 내리면서 경험적 치료를 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의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윗단계로 보고 MRI를 권유드리게 돼요. 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 당당당님께서는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 중인데 주변에서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네. 효과가 있는 건지 몇 번이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들 수술 전에 한번 시도해봐라고들 하시던데 그래도 될까요? 네, 이게 그 아텔로 콜라겐 이게 옛날에는 어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뭐 이렇게 콜라겐 주사는 그 거부감이 심했어요. 그 면역 원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아텔로가 그 텔로펩타이드를 아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예, 없다. 아텔로 그 콜라겐에서 텔로펩타이드를 없앴다. 그런 그래서 그 따온 그 축약 말이거든요. 그 아텔로 콜라겐인데 이거는 이제 거부감도 없고 일단 지금 회전근개 파열이 몇 프로까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응증이 그 저맥랑성 병변, 예, 좀 바깥쪽 파열이나 관절면 쪽 파열, 안쪽 파열이나 이런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MRI 상에서 뭐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실질 파열이다 그러면은 30% 이내면 저는 아텔로 콜라겐을 적극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환자분께서 또 니드가 맞으면 예, 동의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효과는 좀 꽤 많이 봤었거든요. 결과도 많이 좋았고요. 자, 시간이 흐른다님은 재생주사 부작용은 없나요? 재생주사 부작용. 재생주사가 DNA는 잘 없는 편이고, DNA는 참 안전하고 좀 한 편이고, 그리고 그 태반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려움 딱 주사 맞았는데 막 이렇게 그 면역 그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사람 태반에서 그대로 온 거니까 네. 수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세톤 처리도 하고 펩신이나 염산 처리도 해서 가수분해 해서 놓은 거지만 근데 그게 이제 빨갛게 발적, 가려움.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가려움 약이라 이제 처방해드리고 좀 냉찜질 해주고 해주면 하루 이틀 정도엔 많이 안전하게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런 알러지가 있는 분이 간혹가다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뭐 아까 또 했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아텔로 콜라겐은 큰 부작용은 없었고요. 네. 네, 그것도 안전한 편이기도 하고 DNA만큼. 네. 그리고 프롤로 주사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프롤로 주사는 많이 뻣뻣하고요. 뻣뻣하고. 그리고 PRP도 제가 PRP도 이제 팔꿈치에만 해봤는데 그것도 뻣뻣한 편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뻣뻣해요. 왜냐면 그게 생착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뻣뻣하게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이제 진통제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편이고 예, 재생주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부작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예. 네. 아니 재생주사가 진짜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PRP를 다뤄보기도 했었고 네. 지난달에도 네.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예, 요즘 재생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예, 비수술적인 치료로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는 이런 것도 그 의과학자들이 많이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죠. 충격파도 이제 비주사 치료면서 비수술 치료잖아요. 충격파 진짜 효과 즉각. 네. 자, 시간이 흐른다님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엔젤님은 라이라는 태반 주사를 한번 맞았을 때 라이땡? 네. 라이넥. 라이넥. 아, 라이넥. 네. 태반 주사를 한번 맞았을 때 2번의 앰플을 맞아도 되나요? 주사 맞는 게 싫으니 한 번 맞을 때 두 번의 앰플을 한 번에 맞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위만 다르면 저도 간혹 가다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이 난 시간이 없어 여기도 맞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때는 합니다. 예, 허리도 아픈데 뭐 이렇게 네. 해서 예, 그 정도는 허용되는 정도입니다. 플로아님이 바다가 너무 그림이네요 하셨고요. 우리 엔젤님이 혹시 태반 주사의 부작용은 없는지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던데 이 유방암 등 여성암과는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태반 주사 이게 그래서 그 플라몬이라든지 아까 그 약간 태반 최대한 이제 그 가수분해 안 한 거, 태반 추출물 최대한 보존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여성 호르몬 활성화 인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예, 생역학 인자 중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건 플라몬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 처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산부인과도 많이 쓰이지만 갱년기 증상을 개선을 시키는 때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랑 이제 플라몬 같은 경우는 상의하는 게 좋고 네. 이제 라인액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연하게 만든 거예요. 연하게 만들고 입자를 좀 적게 한 거라서 태반 주사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8년 동안 해봤는데 큰 부작용은 아까 뭐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없었고 네. 예, 좀 꽤 괜찮은 치료로 저는 해왔습니다. 예. 자, 장미공원님은 족저근막염으로 고생 중이시래요. 어떤 치료를 해야 이 족저근막염으로부터 해방이 될까요? 아, 간절함이 족저근막염. 느껴집니다. 예, 족저근막염 저는 일단 먼저 비침수적 치료로 어떤 치료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뭐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단계별 치료를 해보자. 먼저 처음 오셨다고 하면 물리치료 먼저 해보시고 집에서 그 생활습관 교정, 뭐 딱딱한 신발 같은 거를 신지 마시고 쿠션 있는 신발 신으세요. 뭐 이분이 약간 또 유연성 평발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고 신체 검진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좀 아치가 있는 신발을 신으시거나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있는 그 족저근막 깔창을 한번 맞춰서 네. 한번 껴보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인데 그래 물리치료 해보시고 또 그리고 집에서 골프공 마사지라든지 긴 봉 같은 거에서 뭐 당구대 같은 거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또 족저근막 스트레칭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윗단계로 그러면 안 나와요 원장님. 그러면 윗단계로 충격파 치료 해봅시다. 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러면 이제 침수적 치료가 들어가게 되죠. 안 네. 나오면 그때 아까 여기도 그 케이스가 있었죠. 뭐 DNA 주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 안탈로콜라겐 주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많진 않아요. 막 심하게 아팠을 때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족저근막염의 주사 너무 많이 아파요. 많이 각오하고 마셔야 돼요 주사는.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점이 와서 우리 빈티지님의 질문을 끝으로 할 텐데요. 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견인 치료, 허리 견인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골다공증의 또 정도가 다 다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그 체중을 잘 보면서 하긴 하는데 골다공증이 막 심하면은 조금 조심하긴 해야겠죠. 네. 예, 연세에 따라 다르고 근육 상태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거를 예 아니요라고 답하기 좀 어려워서 이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한 골다공증이 약하게 있는 분들은 받아도 되겠지만 심한 분들은 조금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그러게 근육 상태나 이거 보시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판단하에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제주 북적거리나요? 이제 성수기 시작인가요? 제주 가고 싶다. 또 이렇게 바다 뷰를 아까 피디님이 비춰주셨을 때 와, 화면만 봐도 시원해요. 바다가 끝장납니다. 제주 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요즘 좀 제주가 북적거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관광객이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한가해 좀 많이 놀러 없어요. 네, 제주의 경기가 제주, 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제주를 즐기러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또 대표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네.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리즈님의 조아마 씨. 조아마 씨. 네. 이게 이게 좀 귀엽잖아요. 캐릭터가 귀여운 캐릭터가 이게 약간 우리 그 컴퓨터 안을 약간 돌아다니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정보 보호 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디 감수광 제주 없어요? 어디 감수가 제주 감수가? 새마랑 제주 없어요. 맞아. 해마랑 제주 없어요. 네, 오늘 바당도 푸르고에 조아마 씨. 맞아요. 주시고요. 오늘 원장님의 말씀처럼 정보 보호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더 신경을 써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조아마 씨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아마 씨.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아마 씨. 조아마 씨.